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일요일이라 가지고요. 그 토종 씨앗 파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이제 닭장을 옮겼고요. 닭들이 이동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납니다만은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좀 봄이 일찍 오죠. 지금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받았던 게 뭐냐,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이 관련된 거를 많이 이제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에 대해서 뭐 조금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의 농사 짓는 목적은 그겁니다. 질병 안 걸려서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이제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년 생체 나이를 되돌리는 그런 삶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20년 젊어진 거. 제가 중력상 나이로 원래 60살입니다. 그러니까 40살에 근육량, 혈관 나이, 밸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음식이죠. 생활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은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도 괜찮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더 중심되는 게 이제 치유 음식 아니겠습니까? 치유 음식도 먹고 있는데 그 치유 음식에 필요한 게 이제 치유 농산물이고요. 그리고 치유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이제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농사가 필요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농사는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중에서 자연농이고요. 자연농 중에서도 이제 자연재배, 태평농법, 뭐 자연유기농, 자연순환농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연순환 유기농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연농 중에서도 4그룹과 5그룹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또 운동은 뭐냐면 뭐 치유 농업이 뭐고 치유 음식이 뭐고 치유 운동이 뭐냐, 건강 농업과 건강 음식과 건강 운동은 들어봤어도 아마 이거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치유 농업은 많이 듣고 치유 음식도 이런 것도 듣긴 듭니다만은 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안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 어쨌든 치유 농업이고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치유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냐면 60살이 됐을 때 60살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 건강 운동이거든요. 저 하는 운동은 20년 젊어지기 위해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다르죠. 음식도 다르고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천연장 양념에서 뭐 친환경 건강 재료가 최고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 농업에서 나온, 자 아까 같은 4그룹, 5그룹의 농사에서 나온, 자 밭갈이 안 하고요, 비료 퇴비 같은 거 안 하고 농약 안 치고 제초제 안 하고 살충제 안 하고 그런 항생제 안 쓰고 그런 재료로 해서 음식 만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허황된 거 꿈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도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 저희들은 그죠? 지금 현재 나의 농사를 조금 소개하자 그러면요. 농사 형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4그룹과 부분경과 5그룹의 무교원 농사, 자연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 중에 최고의 끝판왕이죠. 최고의 농사, 현존한 농사 중에서 뭐 최고의, 그리고 작목은요. 제가 가축, 돼지와 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채소들, 그래서 복합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규모를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농사 운영은 제가 100% 지역 자원 활용해서 자립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을 이제 주로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료 같은 것부터 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얻어와서 구하러 다니고 이제 구에다가 이제 살을 만들고 가축 먹이고 거기서 나온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퇴비도 연날 방식의 지금의 뭐 발효 퇴비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것들 해서 자립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제가 이제 저희 농장이 이제 이쪽으로 10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그 지금도 이제 견학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틈틈이 뭐 육지와 외국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농장 소개할 때 자, 보시면은 이제 40여 종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지만은 이거는 자급자족 위주고요. 그래서 생산해 가지고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생산해서 팔고 뭘 파냐 그러면 치유 관련 지식입니다. 치유 농업과 치유 음식과 치유 운동의 그런 지식을 생산해서 팔고 지난 10년 동안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치유 지식을 생산하는 농업, 농장,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해서 기술을 지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10년 동안 뭐 정말 많이 교육을 했죠. 그걸로 해서 그래도 뭐 예금은 안 해도 빚은 안 지고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육을 못 하니까 이제 좋아하는 막걸리도 끊었습니다. 뭐 작년 1년 동안은 교육을 전혀 못 했으니까요. 참 뭐 또 한편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농장 경영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10년 동안 이제 치유농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생들한테는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농장에서 생산하는 게 바로 이제 치유 이제 관련 이런 농업을 하면서 이제 기술이죠. 그걸 지식화해서 이제 먹고 산다는 거. 지금 제 농장 위치는 애월, 제주 애월 해발 300고지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10몇 년 됐는데요. 여기서 좀 춥습니다. 딱 사계절이 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따뜻한 것 같지만 이제 제가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이게 바람이 북풍과 이제 불면요. 여기가 그 계량기가 2번 동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파된다 제주도에서. 그 2번 동파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자, 지금의 그 농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밭들이죠, 농사는 거. 어제는 바로 이제 씨앗을 놨습니다. 토종 씨앗들을요, 모판해 가지고 이제 씨앗은 파종하려면 이제 4월 이제 중순 정도 돼야 되거든요. 4월 중순에서 이후부터 이제 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조금 심어두면은 이제 좀 수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게 흙을 살리지만 작물 뿌리의 지식을 요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판에서 키우는 그 실험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 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요, 밭에 심었을 때보다는 모판에서 했을 때에 하는 방법을 이제 지금 터득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이렇게 했다가 씨앗을 그 모종을 키워서 또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토종 씨앗을 이게 8종류의 참외를 어저께 심었습니다. 파종했죠? 모판에다. 예,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종류의 씨앗 등을 다 심지 못했습니다. 파종은 못했고요. 어저께 뭐 혼자서 이제 깔짝깔짝 해도 뭐 오후까지 했는데도 뭐 그래도 이제 뭘 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토해가지고. 근데 뭐 포토스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포트가 이제 그전에 보면 이제 큰 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많이 상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본데 포트가 작아야 된다는 게 저희 지금까지 경과입니다. 뿌리를 만드는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여기서 감아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감아진 게 풀어져 가지고 또 자라는 게 아니고 새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더라. 뿌리 발생량을요. 땅에 심었을 때, 모종을 심었을 때 뿌리 발생을 높이는데 거기서 몇 개가 뿌리가 새로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조절이 되는 게 모판이에요.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한 5분의 1 크기에서 쌀을 그 모판에서 재배했는데, 그게 실험됐는데 3파했을 때와 모종으로 그냥 밭갈했을 때와 저희 방식으로 했을 때의 뿌리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가요. 누구나 봐도 뭐 하루 지났는데 다른 그 벼들은 다 시들었거든요. 그런데 잎이 싱싱할 정도로요. 뿌리 양도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벼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벼는 확실하게 그게 입증됐고요. 다른 작목들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논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영구적인,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조금. 그래서 내가 해보는, 그래서 이게 몇 년 걸리는 겁니다. 실증 시험 한다는 게. 그래서 농사는 계속 지어오는 거죠. 뭐 교육한다 해서 농사 안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지으면서 계속하면서 이런 지식 생산하는 기술을 지식화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토는 흙으로 했을 때에 상토했을 때 저는 상토를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분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잡초 발생도 많습니다만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뿌리 봄밭에 심었을 때의 뿌리 발생을 높이는데 전혀 다르더라. 제가 이제 그런 관찰과 기술적으로 했을 때에 뿌리 발생이 그래서 상토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만은 뭐 이게 한 포에 8,000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작업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제가 2포 사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 모종이 제가 이번에 파종한 게 제가 필요한 거에 한 3배 이상을 이제 파종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분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눔하려고요. 뭐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째 이제 토종 씨앗을 이제 나누고 있고 매년 수천 번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어떻게 된 게 적게 심으려고 했는데도 꼭 그 손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해오다 보니까 매년요. 이게 흑수박입니다. 씨앗이 흑수박 맛있거든요. 늦게까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 양을 심어가지고 밑거름에서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 양을 만들고 나서 성장을 시키는 쪽에 그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뿌리 만드는 기간이 다른 비해서 굉장히 일수가 길어지죠. 왜냐하면 다른 농사는 바로 그 밑거름에서 바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뿌리 만드는 기간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게 뿌리 양을 만드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봄에 파종했을 때는 굉장히 늦가을에 수박이 나옵니다. 9월 달 돼야 9월 이제 중순 넘어가지고 9월 말 돼야 되거든요. 그 노지에다 파종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약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래도 9월 초부터는 수박 따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약간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은 여름이 아니라 원래는 추워질 때예요. 가을에 벌초 올 때 수박을 땄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지금은 뭐 한여름에 뭐 벌써 수박이 나오니까 그런 계절이 없는데 저희들이 또 이 방식을 농사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그게 또 그렇게 돼버려요. 아까 했습니다만은 또 뿌리 만단 있고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해서 다 팻말 붙여가지고 지금 고요. 그 다음에 상토한 다음에 많은 실수하신 분들이 많죠. 이제 초보자 하시면 못판 나가지고 이게 상토가 물이 잘 먹는 거 있고 안 먹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 보면은 저희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많은 분들 씨앗 도서관 해가지고 하다 보면 물을 안 줘서요. 적게.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위에가 하니까 물이 다 준 줄 알아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몇 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상토에서 밑에까지 들어가게끔 이게 뭐냐 그러면 인공토기 때문에 흙같이 이제 물이 팍팍 먹지 않거든요. 물이 막 넘치는 것 같아도 밑에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토 같은 경우는 물이 잘 안 먹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파종했는데 씨앗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바로 그런 원인이 있어요. 물을 계속 위에만 떠 있는 겁니다. 토토만. 그게 뭐냐면 이제 농사의 경험이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이제 컨설팅을 이제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별걸 다 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몇 번을 본 적인데요. 이제 뭐 조선 참에서부터 뭐 여러 참 심었습니다. 8종류. 그래서 이제 터널까지 해가지고 이제 해놨고요. 원래도 이제 씨앗을 파종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아직 다 파종은 안 했고요. 이제 이번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다 파종하면은 이제 씨앗 남은 게 그 이제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확정인들 아마 이번 주는 안 되더라도 다음 주에는 씨앗을 먼저 토종 씨앗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 되겠죠? 3월 말이나 4월 초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로 공개할 테니까요. 그때 이제 신청들 하시면서 직접 이제 받아가시 바랍니다. 저는 무료죠? 돈 받아본 적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혹시 팔아달라 하신 분은 워낙 전화들 많이 오는데요. 뭐 전화는 안 받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씨앗은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 제가 키우는 닭들입니다. 이제 닭장 이제 찍은 건데요. 이제 이런 프리모더럭인데 알을 낳습니다. 왜 프리모더럭 키우냐 그러면 토종닭 지금 청개도 이제 한쪽에 키우고 있는데 청개들 너무 예민해요. 스트레스 안 받게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산란계는요 굉장히 순전적이고 이제 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키우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드는 건 유해 독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먹거리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먹거리 기준은 뭐냐? 제가 농사인데 유해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 물질이 쌓이거든요. 계란이라든가 그게에다가
닭들이 계속 놀래니까 조그마하면 놀래요. 이걸 완전히 통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들만 지나가도 와악 하고 까치만 해도 놀래고 뭐 고양이들 요새 굉장히 그런 외부적인 게 많거든요. 막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토종닭이나 특히나 이게 청개는 굉장히 예민해요. 뭐 그래서 많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듣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청개도 해가지고 몇 종류를 이제 키우면서 해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봐서 지금까지 산란계 위주로 해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프리모드록이 이놈들은 아까도 이제 닭장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담는데요. 다 잡혀요. 청개는 못 잡습니다. 작년에 이제 청개들을 이제 저쪽 이제 이동계사에 나왔거든요. 잡질 못합니다. 며칠 한 번 나왔다 그러면요. 놀래고 그냥 어떤 놈은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멀리는 안 가는데 옆에서 계속 돌면서요. 근데 얘들은 그냥 뭐 아까도 그냥 한 10마리 나온 거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대로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정해요. 그래서 그리고 체형이 크고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실험적으로 해오는데 지금으로서 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체험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순놈들은 정말 암놈이나 보기가 진짜 좋아요. 일본은 보면요. 이 프리모더로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계란도 시중에 많이 오고요. 농가들이 상당수가 키우거든요. 유정란 농가들이 보면 친환경에 보면 이제 프리모더룩이 흔하게 이제 계란도 칠 수 있고 많이 키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관심을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돼지도 몇 마리 키웁니다. 뭐 많이 키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퇴비 생산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작업에 필요하고요. 퇴비가 닭으로만 이제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한계죠. 그래서 돼지를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돼지가 먹는 이제 풀이고 닭들 먹는 이제 풀들인데요. 이건 닭사료입니다. 직접 제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만듭니다. 그 주변 자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고 이건 돼지 사료고요. 돼지는 되게 건사료 먹이는데요. 습식 사료를 만들어서 먹입니다. 저는 습식이 돼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건조 사료를 얘기죠. 곡물 사료 해가지고 이제 먹이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연달 방식이 습식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외국의 농장들이 습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철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돼지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대농가들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 실험 굉장히 뭐 3, 4, 50% 정도의 그런 생산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게 지금 논문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많이 수거하는 게 뭐냐면 콩대입니다. 이게 돼지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돼지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먹거든요. 그래서 돼지들이 이게 매일 홍콩 다 가득 넘치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먹다 남은 거는 이제 밑에 깔집이 되겠죠. 그래서 돼지들이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콩대. 그래서 계속 갔다가 이제 가을 내내 이제 한 2달 걸립니다. 뭐 지금은 탈곡기로 그 연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바엔다로 이제 콤바인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다 깔아버려요. 그럼 그거를 극진으로 다 긁어가지고 이제 수거에다가 이렇게 싸놨다가 먹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닭장, 이쪽에 한쪽은 돼지 보이죠? 닭장이고요. 이게 굉장히 높이 이제 이런 창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실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료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작업자족하기 위해서 사료 이제 저장한 것들입니다. 이쪽에 보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저장돼 있는데 밖에도 그렇고 이런 통으로 해가지고 이런 통이요 농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10,000원, 15,000원 주고 샀고 이런 뚜껑 달린 건 더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육지에 저희 한 농가에서 육지에서 실러 왔거든요. 저게 진짜 편리합니다. 뚜껑 해가지고 이게 뭐 담아가지고 그냥 푸대 담는 것보다 이게 쥐 같은 거 안 생기고 저장하기도 좋고 오래 저장할 때 그냥 진공 상태로 저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야채 같은 거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런 비트도 보이죠. 양배추도 보이고 브로콜리도 보이고 지금 밀감도 보이고 무도 보이고 뭐 이것저것 해서 돼지들 뭐 거의 곡물 사료 아까 그런 사료는 며칠에 한 번 먹고요. 거의 이것만 먹습니다. 식물이죠. 옛날에 뭐 이렇게 키웠으니까 제가 생산한 퇴비죠.
제가 이제 생산한 퇴비가 좀 다르죠. 발효 사료가 아니라 이제 발효 퇴비가 아니라 이제 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생산한 퇴비들입니다. 차에 실려서 이제 밭에 이거는 이제 이동 계산인데요. 이건 뭐 메인입니다. 저기 닭장이 있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태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무게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닭장이 또 생길 겁니다. 이제 그 닭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제 할 거니까요. 자, 다음에 이제 그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부터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이동계사에는 이 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프리모드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애들이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이번에 그 키워보려고 그래서 그 상태도 더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동계사에 그 1000개를 갖다 놨거든요. 1000개 놓으니까 정말 그 힘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노출돼 있다 보니까 뭐 까치만 와도 뭐 팔짝팔짝 뛰고 조그만 고양이 지나가도 뭐 놀래고 사람만 조금만 해도 뭐 놀래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다른 닭에 비해서. 그래서 그 프리모드록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관찰해 보면 나오겠죠. 결과는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거는 밭인데요. 보시면 이제 들어오는 입구죠. 여기는 이제 양배추와 토종무, 단지무, 개걸무 그런 식으로 이제 무가 세 종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종상추, 토종배추, 이제 겨울초, 그리고 대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4그룹과 5그룹으로 이제 씨앗으로 직파해가지고 이제 양배추는 이제 부분경으로 심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솟구면서 이제 닭들과 이제 뭐 하고 이제 꽃 피어가지고 열매 수확 이제 씨앗 이제 토종 씨앗으로 해가지고 수확할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사 온 지가 10년 됐는데 야생에 그대로 있던 땅에 고랑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에 짓다는 그 나오는 부산물들 그제 뭐 줄기들이죠. 이것만 이제 덮어주고 외부에서 일체 유기물 갖다가 뭐 하진 않습니다. 이제 가축이 나온 퇴비 우리가 말하면 그 일반 발효 퇴비 아니죠. 이제 그런 멀칭되는 그것만 이제 갖다 이제 넣는 쪽이고요. 자, 올해부터 이제 넣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죠. 그 외에는 일체 갖다 넣지 않고 그대로 이제 농사 짓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많이들 자랐죠. 이제 꽃 피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베어서 이제 지금 일정에 이제 씨앗 할 것만 놔두고 꽃 피는 건 어느 정도 유지하겠죠. 그래서 씨앗은 가을에 이제 또 파종해야 되니까 봄에 이제 씨앗을 이제 채취해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또 이제 중간중간 솟구면서 이제 닭들 먹이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요짝에 이제 풀이 자랐고 요짝에는 이제 작년에 만든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닭들이 여기서 이동하면서 닭들이 자랄 겁니다. 닭들이 이제 풀 먹고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이동하면서 닭들이 여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이제 왜냐 그러면 이제 닭들이 좋은 걸 먹어줘야 이제 이 좋은 퇴비가 나오거든요. 양질에. 그래서 여기 닭들하고 돼지가 생산한 퇴비들을 이제 뿌리는 작업입니다. 이제 흩어서 계속 뿌리는데요. 그전엔 이제 퇴비 안 하고 이제 미끄럼도 안 하고 했는데 퇴비를 이제 저희들 퇴비는 속성 퇴비가 아니죠. 넣어주는 건 뭐냐면 토양의 미생물 곤충들을 먹이게 되고 그 서식 환경이 되는 퇴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효가 안 된 퇴비, 분자가 안 된 유기물 상태 그대로 있는 퇴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풀 아까 보셨죠? 풀덩이가 그냥 있는 풀주기가 있는 그런 퇴비들입니다. 자, 이쪽은 이제 반대편이고요. 여기에 약혼 심었었고 저쪽에 이제 겨울초서부터 상추들, 토종 배추들 이제 자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늘밭이죠. 이제 양배추 자라는 거. 가운데는 뭐가 심었냐면 약혼 작년 11월 달에 수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는 파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약혼이 자랄 때 옆에 양배추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배추는 이거 한 3년 지난 것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녹즙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마늘은 작년 가을에 한 10월 달에 이제 파종했던 거고요. 심어가지고 이제 이거 자랐고 지금은 이제 또 가운데는 뭐가 심어졌냐면 11월 달에 약혼 수확하나서 토종
콩, 보리콩이라 그러면 제주도에 콩들이 심어져서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요. 5월달 되면 완전히 덮을 겁니다. 옆에. 그리고 그 옆에 또 여름 5월달부터 심을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심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달리들이 많이 보이죠? 자, 여기는 약혼 11월 달 수확했던,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수확하고 나서 11월 달에 토종콩, 보리콩을 심었습니다. 하얀 콩이라 그랬죠? 지난 2부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분양했었죠. 그때에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는 달래밭입니다. 야생 달래밭인데요. 매년 여기를 공개하는데 올해는 가정 몇 가정을 선정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공개하려고 하는 야생 달래밭입니다. 여기는 여름에는 풀, 돼지하고 닭들 풀을 공급하는 풀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풀이 먹여줘야 되니까 이건 집 앞에 달래와 브로콜리. 지금 부터 브로콜리 다른 데는 수확 끝났는데요. 같은 모종이라도 뭐 거기는 미끄럼에 빨리 키우니까 저희들은 뿌리 만들고 이제부터 잎사귀가 굉장히 튼실하죠. 저는 이 잎사귀에서부터 이걸 몽땅 먹는데 지금부터 한 며칠 전부터 매일 한 2개씩 따가지고 매일 먹습니다. 달래는 이제부터 굉장히 컸고요. 저희 농사 특징을 조금 소개하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4호그룹이라고 그랬죠. 멀칭 농사한다는 거. 무견 상태에서. 그다음 농장 환경 자연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통로에서는 풀이 자라죠. 그래서 재치워다 한다는가. 뭐 풀이 있으면 뽑고 아니면 베고 그다음에 풀이 자라는 건 뭐 왜냐하면 닭하고 돼지가 있기 때문에 풀을 계속 베어다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토종 작물을 많이 심는 편입니다. 아까 보시면 토종 작물이었죠. 최대한 다양성. 우리가 마늘밭 아니면 고추밭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고추와 뭐 여러 가지 같이 한 일항에 여러 가지가 자랍니다. 최소한도 뭐 서너 개는 자랐죠. 그래서 연중 이어지는 농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키우긴 합니다만 그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조금 해서 저희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현장 교육 와서 깨닫게 돼요. 와, 이런 방식인데 왜 저희들 땅 활용이 굉장히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키우는 방법인데 나중에 이것도 다 소개할 겁니다. 뭐 공장 외부에서 뭐 비료 탭이 전혀 안 사오죠. 농약이라 제조 안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기물이라든가 퇴비 같은 흙의 미생물의 그 서식 환경 그리고 양분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서 양분이 만들어지는 걸 위해서 작물이 성장하게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웃거름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데 웃거름은 거의 안 씁니다. 지금까지 안 써봤고요. 그런데 교육은 하죠. 왜냐하면 수확량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양분이 그 생산이 부족해서 자연적으로요. 그 우리가 유기물 멀칭하고 아니면 퇴비를 멀칭했는데 유기물이 부족했을 때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균류가 만약에 되면 지수 성분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갈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류가 좋아하거든요. 균류가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질소의 영양분이 적게 생산돼요. 왜냐 그러면 박테리아가 질소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퇴비가 뭐냐면 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분이 있다 보니까 미생물이 그 박테리아가 살게끔 만들어서 질소를 생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흙이 자연적으로 그런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많이 사라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농사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게 부족했을 때는 웃거름을 쓰는 거. 아마 교육 때는 제가 나중에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토양에 제가 넣는 것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연 유기물 상태로 해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 곤충들, 동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되고 양분이 되게 하는 걸 넣어줍니다. 그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토양의 어떤 미생물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분 생산이. 자, 균류가 많아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pH가 높아지듯이 균류가 많다는 건 질소 생산량이 적다는 거고요. 균류가 많다는 거는요. 그러면 박테리아, 우리가 말하는 세균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세균류가 많아져야 지수 성분이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유기물 멀칭이 그렇게 돼야 돼요. 토양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아니에요. pH는 6개월 걸리죠. 그럼 토양이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pH 왜 관리가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느냐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토양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생물이에요. 균류냐 박테리아냐.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작물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게 토양 관리 방법이고 흙 살리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쳐다봐가지고 뭔가 덮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냐면 생선이 한다 이거는 방치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pH가 과학이냐 미생물이 과학이냐 어느 쪽일까요? 자, 우리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pH가 30년 동안 했는데 토양이 안 살아나잖아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은 어떨까요?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제가 이제 생산한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년 젊어지려고 하는 치유 음식에 필요한 치유 농산물 생산하는 거. 그거를 자급 생산하는 거죠. 뭐 돈 주고 살려고 살 곳이 없어요. 제가 교육하고 이제 그래서 전국에 포진한 농장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양이 부족했거든요. 특히나 고기 같은 거 뭐 닭이나 돼지는 이제 작년부터 키웠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고기 같은 거 사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보내주시니까 그걸로 해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다 생산하니까 해결되고 있습니다. 뭐 고기는 한 번도 안 사왔죠. 지금 1년째요. 그래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 생산하려고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단백질 절대 필요해요. 단백질이 뭡니까? 근육량이거든요. 근육은 뭐냐?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건데요. 단백질이 뭐 콩만으로 이제 해결될 것 같으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채식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식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제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오래 하시는데 어느 때 되면 일반인과 같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엔 엔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걸 먹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단백질량이 부족하거든요. 채식이나 자연식에서. 그중에서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계속 이어지고 또 운동이 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근육이 뭐냐면 20대의 근육량이 80대 되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육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인체 활동이 급격하게 이제 거의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주중에서 다 단백질, 그다음에 뭐 다른 농산물 이제 대사 작용에 필요한 영양분도 생산하지만은 이제 그런 밸런스적인 그리고 음식편에서 이런 것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축사육에서 아까도 있습니다. 이제 창고 겸 그 자연 대류가 이루어지는 여름에 이제 시원하고 햇빛 들면서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이제 시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장이 거의 6m 정도 높아요. 그래서 밑에는 1.5배 정도 우드칩 이제 나무 파쇄된 걸 이제 깔고 그다음 깔집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20-30cm가 아니라 1.5m 정도 돼 있습니다. 닭장하고 돼지 우리사가요. 굉장히 높죠. 가축은 지금 돼지하고 닭을 키우고 있고 이제 이 키우는 거는 작업 고기와 이제 퇴비 굉장히 퇴비 생산에 저는 이제 순환적인 농업을 지향하고 있고 작업적인 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자립적인 농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왜냐 그러면 이제 가축의 먹이들 이런 작업사료 한다는 게 어떤 자원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 것이냐 그게 굉장히 농가들이 필요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 거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료를 화할 건가, 닭 사료를 어떻게 할 건가, 돼지 사료를 어떻게 할 건가, 소 사료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복잡하지 않고 쉽게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 어떤 자원들이 있는데 쓰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지금 교육을 농가들이 뭐냐면 작업사료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시판 사료보다 더 싸게 만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내산 100% 해가지고 만들고 지금 보십시오. 친환경 유기농이나 축산이나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외국 사료입니까? 닭 10마리 키워도 외국 사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0원짜리 계란이 바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실험적인 연구를 계속합니다.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게 있어.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자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촉이 있어요. 참 또 그 제가 제일 궁금하고요. 교육할 때마다 자원 조사해서 와라.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발 조사해 와라. 지역의 식품공장이라든가 폐기물로 해서 돈 주고 버리는 게 많거든요. 이런 자원을 어떤 데 보면 바로 옆에서 나오는데도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료 사다 써요. 자원을
돈 주고 원료를 사옵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막 그냥 오염된 것부터 이런 것들도 다 쓰는 방법들을 뭐 기회 나면 이제 앞으로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런 가축 사료에 보면 이제 곡물 단백질 사료, 아까 이 조금 이제 숙식 사료 하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먹인다 그랬죠. 거의 지금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 무, 비트 뭐 이런 자원을 먹입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의 야생 돼지들 다 그거 먹고 자라거든요. 저는 이제 영양을 축적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유해독이었는데 어쨌든 수입 사료는요 맹독소 살충제죠. 검역 과정에 GMO고요. 그다음 국내산도 어쨌든 농약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식물 자원이라는 게 뭐 저농약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농약 썼다 안 썼다. 우리가 항생제 먹여도 무항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약이 완전히 고립되고 항생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힘들어요. 우리나라 뭐 친환경 유기농 죄송하지만은 농약 제일 많이 팔리는 10개 중에서 6개는 검사 안 하거든요.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거고 몇 년 전에 KBS에도 이런 프로가 나왔었죠. 농약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10개 중에 6개는 검사 안 합니다. 자, 항생제도 그렇고요. 다 검사 안 합니다. 생체 나이 줄이기 여기에서 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는 이런 그 고기 생산하고 그 다음에 퇴비 생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죠. 생산성이 있는가? 돈이 안 된다, 힘든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데 생산성이 있는가? 그럼 일반 농가 생산성 하면 먹지 않습니까? 빠르게 크게 많은 생산량 다석이죠? 아니면 이제 가축은 많은 산란율, 그 계란 같은 거는요 중체일 빨리 키우는 거. 요새 뭐 치킨 닭 같은 거 30일, 28일 만에 키워낸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으로 빨리 키우는 목적이고 많이 생산하고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게 생산성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생산성이 없고 경영적으로 접근 안 하는가?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편이니까. 나의 농상사에 나도 생산성 따집니다. 굉장히 따져요. 일반 농가보다는 10배는 더 따집니다. 생산성을. 첫 번째요. 환경 피해 없이 윤리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게 전 첫째예요. 환경 피해 있다는 건 전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자립 생산해야 되고요. 외국에서 사료 쓴다. 비료, 퇴비, 원료. 지금 우리가 퇴비라든가 다 외국에서 수입된 사료 매개에서 나온 축산, 그 분유로 만든 퇴비 아닙니까? 대부분이 아니면 뭐 유박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해독이 없는 거. 농약이나 제초제나 질산염 같은 거 뭡니까? 미끄럼 마려다 보니까 파랗게 찌란 녹색들. 이게 질산염이거든요. 그런 것도 노출된 유해독이 없는 품질. 그 다음에 자연의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겁니다. 농산물에, 채소에. 그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죠. 아까 그래서 흙을 살리고 뿌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농가들이 그래 부족했을 때는 이제 웃거름 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웃거름이 뭐냐? 양분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그 기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0배는 높죠. 환경 피해서 그 윤리적이어야 되고 유해독이 없어야 되고 흙 영양 이게 제가 지향하는 생산성이에요. 모르겠으면 어떤 분은 이제 그냥 숫자로만 생산하려고 그러고 빨리 크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품질적인 생산성도 필요하다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경영과 생산성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왜? 품질이니까요. 저의 고객은 제가 이제 농가들 키울 때도 그 교육 때도 마찬가지 이 기준이거든요. 자, 누가 전화 왔네. 전화 안 받는 전화 어떻게 왔는데. 자, 계속하겠습니다. 울려도 죄송합니다. 자, 환경 피해 없는 윤리적인 생산입니다. 가축도 마찬가지. 자립 생산이고요. 보면 이제 우리가 병아리 키울 때 뭐 점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요. 사료 먹이죠? 그런 거 일체 없이 자연 육체로 키웁니다. 야생 조류가 여기서 열매 먹고 다른 데서 똥을 싸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나오죠. 그게 30에서 70%가 소화한대요. 저희들은 뭡니까? 야생 조류보다 더 강하게 곡물을 먹였을 때 씨앗이 전혀 안 나와요. 곡물을 우리가 더 강하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의 잡초보다는 뿌리 양을 더 만들려고 하는 그 기술을 접근하거든요. 그 야생의 숲같이
흙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유해독이 없으면서 그래서 항생제라든가 오메가6, 오늘 옥수수가 오메가6 너무 과다해요. 그게 풀이 1대1이거든요.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이고 그래서 유해독이 없는 품질 생산하고요.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물성 먹이를 충분히 먹이면서 그래서 자연의 흙의 영양을 담아내는 겁니다. 가축에 뭘 먹이냐에 따라서 그게 축적된 게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의 영양분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흙이 멀어지면 질병이 오고 건강에 우리가 인체에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산성은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생산성이라 수량만 따지는 거고 그쪽으로 경리적으로 이제 보는데 저는 저의 생산성과 경영은 여기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얘기했죠. 고가 5,000원 계란, 10,000원짜리 계란 정도에 생산할 수 있는 품질, 그런 품질의 기술 지향하는 거다. 가격은 그 다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1,000원짜리 계란을 가르칠 때 10,000원짜리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10,000원짜리 기술이니까 10,000원짜리 품질 아닙니까? 근데 1,000원 팔아요. 이거 도둑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10,000원짜리 품질을 1,000원을 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 높은 10,000원, 5,000원짜리 계란요, 10,000원짜리 계란은요, 얼마짜리 기술이겠습니까? 얼마짜리 품질이겠습니까? 5,000원짜리 계란 품질 생산해가 5,000원 받으면요 힘들어요. 마케팅이요. 10,000원짜리 품질 생산해가 마케팅 힘듭니다. 근데 50,000원짜리 생산해가지고 10,000원 팔면요 팔려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요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을 여기에 맞춰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보니까 이걸 다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 농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40분 됐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